미쳤다. 한국끼리 싸운다. 넷플릭스 영화 부문 1위의 한국 영화가 또 비영어 TV 부문 1위는 한국 드라마가 차지하자 뜨거운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위를 보면 특이합니다. 한국 드라마끼리 엎치락뒤치락 싸우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한국 드라마 중증외상센터가 또 다른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 2를 제치고 정상에 오른 모습이 비현실적이라며 전 세계가 열광합니다. 지난해 연말 오징어 게임 시즌2가 공개되어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모두가 오징어 게임을 따라하느라 정신을 놓을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불과 22일 만에 1위 자리를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을 넘어선 새로운 드라마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 드라마를 켜보니 기절각인데요. 배우들은 헐리우드 배우고 대사는 영어로 하는데 그냥 온통 다 배경이 한국입니다. 미국 드라마 일소 키티 시즌2는 대부분의 장면이 한국에서 촬영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한국을 무대로 삼은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에 매료된 소녀의 시각을 통해 한국을 조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드라마 속에는 서울, 경기, 충남 등 한국의 다양한 지역이 배경으로 등장하며 학교 장면은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개원예술대학교 캠퍼스에서 촬영되었습니다. 또한 오프닝과 엔딩을 비롯해 곳곳에서 K-팝이 배경음악으로 흘러나오고 수업 시간에는 부채춤을 배우거나 삼국시대 역사를 공부하는 장면도 등장합니다. 주인공이 서울 거리를 걷고 전통시장에서 길거리 음식을 즐기는 장면이 해외 시청자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남겼죠. 또 드라마 속에서 한국의 명절, 음식 그리고 생활 방식까지 그야말로 극중 여러 부분에서 한국적 요소를 자연스럽게 녹여냈습니다. 이런 장면들은 한국을 사랑하는 많은 시청자들에게 열렬한 반응을 이끌어내며 단숨에 1위에 오르게 한 거죠. 한국만 들어가면 다 성공이라는 이야기가 이제는 더 이상 과장이 아닙니다. 미국 드라마가 자국 문화를 뒤로 제쳐두고 한국 문화를 소개하느라 여념이 없어 보이는 이 모습이 정말 놀랍기만 합니다. 하지만 1위의 자리는 오래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한국 드라마가 쳐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중증외상센터는 병원을 배경으로 의사가 주인공인 웹툰 원작 메디컬 드라마입니다. 실제 현역의사인 한산이가 작가의 웹소설에서 시작돼 웹툰과 드라마로 만들어진 작품이기에 전문적인 의학 지식도 빛나는데요. 하지만 정통 메디컬 드라마라기보다는 전쟁터를 누비고 천재적인 수술 솜씨를 뽐내는 천재의사를 중심으로 한 속 시원한 전개가 전 세계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죠. 다소 비현실적이지만 통쾌하게 부조리에 맞서며 환자를 살리는 주인공의 모습에 큰 쾌감을 느꼈다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영광의 시간도 잠시 중증외상센터 역시 또 다른 드라마에 의해 정상의 자리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미국 드라마 리크루트 시즌2가 이 자리를 뺐습니다. 결국 미국 드라마의 1위를 빼앗겼구나라고 생각할 법하지만 그 생각도 잠시뿐입니다. 드라마를 1화 중반도 보기 전에 해외 시청자들은 혼란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이게 정말 미국 드라마가 맞나 아니면 한국 드라마인가 하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정도니까요. 시작부터 아주 강하게 쏩니다. 주인공은 서울에 도착해 택시를 타자마자 한국어를 쏟아내는데요. 여기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 드라마는 로스쿨을 졸업하고 CIA 법무실에서 근무하게 된 신입 변호사가 뜻하지 않게 국제 첩보전에 휘말리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런데 시즌2에서는 작정이라도 한 듯 무대를 통째로 한국으로 옮겨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공 오웬 핸드리스가 어린 시절을 한국에서 보낸 설정이 추가되면서 한국 문화가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오웬은 서울거리 곳곳을 지나며 추억에 잠기고 한국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뽐내며 현지 사정을 능숙하게 풀어나갑니다. 오웬 역을 맡은 노아 센티네오가 한국 홍보대사라도 된 듯 드라마 곳곳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장면이 이어지죠. 그 중에서도 압권은 그가 첫날 묵는 호텔입니다. 객실에는 한글이 적힌 미술 작품이 걸려 있는데 정갈한 서예나 세련된 캘리그라피가 아니라 마치 한글을 막 배운 외국인이 정성껏 써내려간 듯한 유치원생 솜씨 뽐내기와 같은 느낌을 주는 작품이 등장합니다. 제작진이 한국적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의욕적으로 소품을 준비한 흔적이 엿보이지만 한글을 아는 사람이 보면 빵 터지기 마련이죠. 뿐만 아니라 한국 시청자들조차 당황할 만한 장면들이 연이어 등장합니다. 국정원 요원 장균 역을 맡은 유태우는 차량 안에서 대기하는 동안 스마트폰을 보는 대신 조용히 매듭을 만들고 있습니다. 성인 남자가 그것도 국정원 요원을 할 만큼 상남자가 자동차 핸들에 매듭실을 살포시 걸고 있는 모습은 마치 떼개질을 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오웬이 굳이 한국어로 그거 매듭이지라고 묻는 것이죠. Is that Medu? Very good.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흐르기보다는 마치 한국어를 사용할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듯한 대사가 또 한 번 빵 터지게 만드는데요. 그 다음 장면에서는 오웬이 장균에게 도시락을 건네주며 비빔밥과 김치야라고 굳이 설명합니다. 사실 도시락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텐데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인 김치를 강조하며 말하는 모습은 이건 정말 감독이 한국을 좋아하는 티가 너무 팍팍 납니다. Bibimbap and kimchi. Thank you. 드라마는 너무나 한국스러운 모습을 배경으로 한국 배우들을 대거 출연시켰고 시즌 내내 한국의 매력을 강조합니다. 유태우, 이상희, 김영하, 신도연 등 실력파 한국 연기자들의 활약과 함께 이 드라마가 정말 한국을 제대로 알리겠다는 의도가 뚜렷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Let's go. We need the car. I got this. 안녕하세요. 짝좀 빌릴게요. 만나러 왔대요. 빨리요. 빨리요. 액션씬은 서울의 평범한 주택가 골목에서 벌어지고 전통시장을 배경으로 촬영할 때도 해외 시청자들을 의식한 듯 길거리 음식들을 자연스럽게 화면에 담아내며 한국의 맛을 전하려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이런 디테일들이 드라마의 한국적인 요소를 가득 채우며 글로벌 시청자들에게 한국 문화를 강하게 인식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느껴집니다. 이 정도면 서로 한국 알리기 시합을 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어떤 나라 작품을 켜도 한국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리크루트 제작진의 노력이 안타까울 정도로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는데요. 다시 중증외상센터가 또 넷플릭스 비영어권 TV 부문 가장 많이 시청된 콘텐츠 1위에 오르면서 세계인들의 관심을 또다시 빼앗아간 것입니다. 한국 이야기를 하면 다 통한다는 진리를 넘어 이제 한국을 배경으로만 해도 통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는 점은 확실합니다. 이제는 한국이 나온 게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한국을 등장시키는 드라마는 이제 그 자체로 글로벌 히트 코드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오징어 게임처럼 한국의 현실을 다루는 드라마부터 한국의 전통을 재조명하는 드라마까지 한국적인 요소는 이제 인기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죠. 앞으로 한국 콘텐츠가 어떤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또 어떤 감동을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선사할지 기대를 모으며 최근 한국 영화 하나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감상한 외국인들은 감탄하고 눈물을 흘리는 등 다양한 감정들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해당 영화의 제목은 121879입니다. 포스터에 등장하는 배우들은 주천석, 권혁계, 홍성범, 문명철 등으로 우리에게는 비교적 낯선 이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영화에는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하철에 해당 영화의 포스터가 게시되었고 하단에 삽입된 QR코드를 통해 45초 분량의 티저 영상을 시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은 모두 충격에 빠졌는데요. 그 이유는 영상에 등장한 인물들이 단순한 영화 속 캐릭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거스르려면 해야지. 나라를 위해서 싸운다는 그 정신이죠. 죽더라도 열심히 해야지. 지금도 나라 땅을 뺏기게 되면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젊은 사람들만 행복하게 지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대한민국이 제일 좋은 나라를 하면은 제일 좋겠다.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나라 만들기를 손모아 빕니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영상은 실제 영화가 아닌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실제 영웅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들은 정전 이후 수십 년간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다시 전쟁이 발발한다면 조국을 위해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접한 외국인들은 큰 감동을 받았고 다양한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Watching this video, I felt that it's very important to study history through this kind of media because we always feel history so far from us, but through this kind of videos, we can feel it humanly more close. So that's very important for me. Well, since watching the video, first of all, my respect for them, the Korean veterans, and sacrificing their lives for future generations really touched me. In the video, I was really moved by how much Koreans are inspired to save their country, to protect freedom, and to have the hope. Even though they've seen how harsh the war is and how terrific the conditions become, but still they're ready to fight. This shows that their courage, their determination to protect their country is more important than their personal gains and personal relaxation. This feels really, really good.
because it shows patriotism, it shows courage, and it also shows a sense of responsibility towards the country. Çünkü bizim ülkemizde de biraz gurur duyduğumuz bir mesele olduğu için çocukluğumdan beri bahsediliyordu. İlk olarak benim de en iyi hissettiğim şey verdikleri fedakarlıkları, söyledikleri sözlerle tekrar hatırlatmaları oldu. Ben de kendilerine çok minnettar hissettim açıkçası. 이후 외신을 통해 한국 전쟁 당시의 태극기와 해당 영상에 등장한 참전용사들의 이야기가 보도되었고 이 모든 것을 준비한 한국인의 정체가 밝혀지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인프레시입니다. 인프레시는 국내 소규모 기업으로 생활고를 겪는 6.25 참전용사들을 찾아가 주거 개선, 물품 지원, 식비 및 의료비 지원 등 그들이 수십 년간 필요로 했던 도움을 제공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필리핀, 태국 등 참전국을 직접 찾아가 지원을 이어가며 참전국의 희생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해왔습니다. 특히 16개국 참전국 대사관에 존경의 의미를 담은 황금 카네이션을 전달하며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한 이들의 헌신에 감사하는 이례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들은 참전용사들이 현재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조국을 위해 싸운 것을 후회하지 않는 그 마음을 현 세대에 전하고자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들을 기적의 한국인들이라 부르며 전례 없는 행보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 모든 것이 단순한 기업 후원이 아닌 김지용, 이도윤, 손철규, 장남효 등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름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해외에서는 기업이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감사를 표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프레시는 역사를 담아낸 특별한 후원 굿즈를 출시하며 또 다른 시작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조국을 위해 자원한 경주 학도병들의 서명 태극기를 그대로 구현해낸 것인데요. 우리의 죽음은 역사의 꽃이 되다. 조국을 위해 희생정신. 17세 붉은 피 오직 조국에. 인프레시는 서명 한자 한자를 그대로 담아내기 위해 오랜 시간 수십 년의 기술력을 갖춘 장인을 통해 이 태극기를 재현해냈습니다. 그리고 일상 속 역사를 기억할 수 있도록 자키, 가방, 휴대폰 등에 달 수 있도록 키링으로 만든 특별함을 보이고 있는데요. 또한 해당 상품의 수익금은 6.25 참전 유공자를 비롯해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한 모든 분들에게 후원된다고 합니다. 후원 상품의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 남기겠습니다. 한국인들의 행보에 세계는 감격해하고 많은 참전용사분들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이 많아지길 바라며 저 역시 이 프로젝트에 동참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꿀튜브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꿀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